자, 경림 종목이 꽤 많기 때문에 좀 빠르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가 이제 넷마블, 조금 전에 이제 전략 잡아드린 것처럼 일단 넷마블의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고점을 넘길 때 어떤 흐름에서 고점이 넘겨졌느냐, 그리고 수급 범위가 어떻게 형성되느냐, 그리고 뭐 가장 중요한 건 뭐 펀더멘털적인 부분이겠죠. 실적 부분이 어떻게 형성되고 있느냐. 실적 개선 폭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해석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수급 부분은 누적적으로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단기 수급이 좀 꼬여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유통 물량 자체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주요주 지분 81%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들고 올려질 때의 수급 개선 폭의 기준과 그리고 저기까지 들어 올려질 때 이슈 부분들, 그런 부분이 일부 소진이 됐다고 해서 그 부분이 조정을 이렇게까지 25%까지 고점 대비 미끄러뜨려 내릴 그런 종목은 좀 아니라는 거죠. 지금 이제 이번 달 기준에 현재까지 거래대금이 상당히 제한적이에요. 근데 이제 말일까지 거래대금이 어떻게 실리는지 그런 부분도 좀 같이 들여다보고요. 결론적으로는 뭐 20MA의 주봉상의 20MA 지지라인을 보겠다. 그건 좀 무리수가 있고요. 15만 원 지지라인 범위도 요 흐름 속에서 이제 밑에 라인까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15만 원 공방에서 살짝 만약에라도 저기까지 안 밀려 내려와야죠. 안 밀려 내려오고 돌려야죠. 근데 만약에라도 이제 내려오게 된다면 저 기점에서 한번 심사숙고해서 손절 범위를 설정을 하든가. 예? 도저히 안 된다면. 그리고 그것보다 먼저 기준을 설정하는 범위는 되돌림의 구간을 설정합니다. 되돌림의 구간을 설정해서 고점 대비 조정을 받고 뭐 되돌릴 때 4분의 1이든 3분의 1이든 2분의 1이든 뭐 4분의 3이든 그런 기준의 되돌림의 기준이 나왔는데 말 그대로 되돌림의 현상이고 추세 전환이 아니다 라고 하면 이제 그런 자락에서의 기준.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일단 넷마블의 경우는 버겁더라도 좀 유지하시면서 대처하겠다. 그렇게 설정을 해드리고요. 신규 편입은 거래량이 터지면서 돌려질 때 그때 심사숙고해서 기준을 잡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AP 시스템 같은 경우에 어찌됐건 이 종목도 뭐 나쁘다 보진 않아요. 반도체 쪽이고 좋아하는 IT 쪽이고, 다만 이제 우리가 IT 장비 부품 소재 이런 쪽 들여다볼 때 가장 기준점으로 어떤 걸 놓고 보죠? 에코프로나 미코나 서울반도체나 또 서울바이오시스의 엇박자이긴 합니다만 수급 범위들 1순위로 사실상 수급을 놓고 봅니다. 그러니까 윤정두가 해석하는 게 아니라 외국인 기관들이 이제 해석을 해서 그 해석 범위가 어떻게 형성이 돼서 나오는지. 이 종목에 대해서 이 종목이 상당히 저평가다. PER이 뭐 12개월 PER 앞으로의 실적을 기준으로 순이익을 기준으로 놓고 봤더니 내년의 기준에서 놓고 봤을 때 9배 수준뿐이 안 된다. 저평가다. 글쎄요. 장비 부품 소재 쪽에 이제 좀 아쉬운 부분은 뭐냐면 이 실적 부분이 확정치가 아니라는 거죠. 상황에 따라서 많이 이제 바뀌는 완성품이나 이런 쪽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어찌됐건 결론적으로 AP 시스템의 경우에 가급적이면은 IT 대형주 위주로 압축 전략으로 그렇게 진행 범위를 설정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일단 누적 수급 부분이 그렇게 긍정적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똑같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에코프로다. 그러면 수급 범위가 이게 이제 10%가 넘는 수급이거든요. 미코도 마찬가지예요. 10%가 넘는. 서울반도체는 이제 뭐 완벽하지는 않지만 일단 그래도 최근 들어서의 그 흐름에서의 수급 범위 이쪽도 마찬가지로 7% 이상의 매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급이 뒷받침되면서 시장 해석이 누군가가 그러니까 외국인 기관이 사주면서 저평가 상태 인식을 잡아준다라든가 아니면 실적 개선폭에 대한 기대 요인을 잡아준다라든가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아쉽지만 AP 시스템은 또 방한 종목도 아니고 해서 옮기는 쪽으로. 그다음에 이제 SV 인베스트먼트는 아까 이제 말씀드렸는데 게시판에 이제 올려드리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마지노선을 이제 7,150원 정도. 그럼 고점 대비 한 4% 밀리는 게 되거든요. 그 사이에 이제 고점이 얼마큼 바뀌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신규 편입은 안 되고요. 신규 편입은 이제 시장 조치 좀 들어가 있는 상태의 종목이기 때문에 어지간해서 뭐 들여다볼 필요가 없다라고 이제 설정을 해드리고, 고점 대비해서 이제 뭐 고점이 한 번 더 높아진 건가요? 7,670원이면 어찌됐건 고점 대비해서 1.5,
2%, 3% 이런 식으로 밀리면 차익 실현을 단행하셔야 됩니다. 아까 이제 마지노선 7,150원의 기준은 그때 이제 그 시장 기준에서의 고점 대비해서의 차익 실현 범위이고, 매직 시그널로 매직 계산기로 다시 보시면 이런 종목은 어쩔 수 없어요. 뭐 펀드멘탈도 없고 뭐 추이 부분도 그렇고, 그러니까 일주 월봉 올려드렸으니까 뭐 일봉 월봉 기준에 8,500원, 주봉 기준에 8,000원의 목표 주가를 설정할 수 있는데, 다만 고점 대비 이렇게 미끄러질 때는 그 목표 주가가 있다 할지라도 차익 실현 이후에 고점이 한 단계 더 높아졌네요. 그죠? 차익 실현 이후에 다시 되돌릴 때 이제 편입 기준 설정하든가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저가 부분, 고가 부분 대비해서의 저가 고가의 3분의 1, 2분의 1 시점 또 들여다보면서 재편입 모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규 편입은 권해드리지 못할 것 같아요. 그죠? 거래량도 제한적이고 기준 거래량 안 맞잖아요. 1억 6천만 주 기준에 1억 1천만 주 이상 터져야 됩니다. 그래야만 시가 대비 변동성이 10% 이상 나올 수 있습니다 했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한진칼이 그나마 조금 움직여주네요. 그나마 앞전고 좀 넘기고. 근데 앞에 이제 30만 주대의 그런 거래량 그 정도 이상은 터져줘야 돼요. 아무리 이제 대형주고 대형주는 거래량이 제한적이어도 상관없다 할지라도 거래량이 터져줘야 됩니다. 터져주면서 움직임이 나와야 돼. 신규 편입 아직까지는 못해요. 기존 물량만 유지하는 쪽에 기준을 설정을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센트럴모텍 같은 경우에도 이쪽도 끼가 있는 종목이에요. 그죠? 변동이 뭐 팡팡 이렇게 나오는 종목입니다만 지금 보시면 어때요? 딱 한 가지. 거래량이 터져야만 변동이 나오는구나. 아주 단순하다니까. 어떤 종목이든 하나 솔루션이 뭐 그냥 움직여요? 거래량이 터지니까 움직이지. 지금 보세요. 앞전에 거래량이 터지니까 움직이죠. 이거는 5분봉, 1분봉, 일주 월봉 다 똑같습니다. 5분봉, 1분봉, 일주 월봉이 다 똑같아. 여기서도 이렇게 당겨도 마찬가지. 5분봉, 1분봉, 일주 월봉. 근데 1,000억의 거래 대금이 터진 게 단 한 번도 없어. 그럼 못 들어간 꼬리 막 달려있죠. 지저분하게 달려있죠. 꼬리들이. 거래량 거래 대금이 없어서 적은 물량의 움직임이 나와서 무조건 정리. 일단 무조건 정리. 두산 피어셀 조금 전에 이것도 봤는데, 두산 피어셀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여기서 거래 대금이 터져야 되는데 거래량이 죽어버리죠. 그럼 가격 반발력뿐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넷마블 말씀드릴 때처럼 가격 반발력이 나와줬을 때 이러한 주요 구간을 뚫고 가느냐 못 가느냐 그 기준점을 잘 봐야 되겠죠. 여기서 거래량이 실리지 못한다면 일단 정리를 해놓고 그 다음에 거래량 실고 뚫고 올라가면 따라 붙더라도 지금은 정리죠. 일단 정리. 그리고 엑세스바이오 같은 경우는 시간에서 이제 그 상한가 들어갔다 7%, 그리고 오늘 이제 갭상승 이후에 음봉인데, 음봉 떨어지면 일단 차익 실현이죠. 음봉 떨어지면 뭐 주봉상의 흐름에서 좀 더 보겠다, 글쎄요. 음봉 떨어지면 우리는 무조건 차익 실현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진단키트 관련돼서 FDA 미국 승인, 긴급 승인 뭐 이런 내용들 다 좋은데 결국은 음봉으로 떨어지잖아요. 시가 29%를 못 이겨내고 미련이 남다? 아니죠. 고점 대비 3% 밀려 내려오면 전량 차익 실현입니다. 정리. 그렇게 놓고 보시고, 그 다음에 서진 시스템도 사실은 누적 수급이 있던 종목이에요. 다만 이제 그 IT 대형주가 지금 제한 쪽이라서 보면, 그래서 서진 시스템의 수급 범위까지 좀 놓고 보시면 중간중간에 변동이 나왔던 게 누적 수급이 이렇게 있었단 말이에요. 올해 들어서 특히 이제 하반기 5월 이후 뭐 이럴 때. 그래서 그 누적 수급과 함께 변동성, 그 다음에 차익 실현 나오면서 눌림폭, 그게 이제 손바뀜이 됐든 뭐가 됐든. 그래서 그나마도 아까 AP 시스템보다는 누적 수급 부분을 최근 들어서의 그 차익 실현 매물이 됐든 손바뀜이 됐든 튀어나온다 할지라도 누적 수급 부분을 볼 수 있고,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 손바뀜인지 여부가 확인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심리적으로 시장이 좋다 보니 거래량 죽어 있어도 밑으로 던지는 물량이 제한적이죠. 비이성적으로 끌어올리지는 않았으니까. 비이성적으로 뭐 의약품처럼 막 들어올린 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지금 기준에서 이제 서진 시스템의 경우는 일단은 그 우선순위를 다른 종목 정리하시고 나서 들여다볼 수가 있는데, 일단은 IT 대형주가 뒤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IT 대형주가 없다면
아쉽지만 이쪽도 IT 대형주로 좀 이동하시는 쪽으로 기준을 잡아드립니다. 예. 그다음에 에코프로 BM의 경우에는 어차피 에코프로 BM을 2차 전지의 기준에서 이제 들여다보시는 관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일단 그 2차 전지 범위에 이쪽도 수급은 뒷받침이 안 돼요. 오히려 이제 LG화학 쪽으로 이동 전략 마지막 그 눌림폭의 기준이 될 수 있으니까요. LG화학은 오늘 이제 뭐 상당히 눌려 있긴 합니다만 바닥 대비 이제 반발력이 있고 그리고 뭐 상상을 초월하는 시장 예상치를 훨씬 넘어서는 3분기 실적. 반기 실적이 영업이익이 7,700억이라니까요. 7,770억. 근데 9,000억 이상의 영업이익을 내버렸잖아요. 3분기 한 분기에만. 그만큼 IR을 또 이제 실적 발표도 일찍 하고 IR도 일찍 진행할 정도로 실적에 대한 자신감이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현대차 관련된 2차 전지 관련된 내용들은 뭐 자신감을 표출하고 있고 아니다. 우리 문제가 아니다. 그 정도는 뭐 발생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겠느냐 뭐 이런 식으로 강하게 지금 자신감을 내주고 있고요. 뭐 현대차도 큰 문제가 없고 결론적으로 에코프로 BM을 2차 전지로 놓고 보셨다면은 LG화학으로 좀 이동 전략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센트럴모텍도 뭐 2차 전지 기준이 되나요? 옮겨주시고 에코프로도 IT 대형주로 이제 좀 옮겨주시는데 다만 우선순위는 천천히 하셔도 돼요. 일단 우리도 에코프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IT 전체 비중 내에서 에코프로를 쥐고 있는데 일단은 이제 사상 최대치 신고가를 내고 에코프로의 수급 보시면은 신고가를 내고 수급이 정체된 상태에서 눌림목의 수준뿐이 안 돼 사실은. 원체 변동이 큰 쪽이죠. 이런 쪽은. 가볍잖아요. 움직임 자체가. 그래서 뭐 긍정적으로 해석을 한다. 일단 우선순위에서는 이제 가져가는 쪽으로. 에이스테크는 변동성이 시원시원하죠. 근데 이쪽도 테마라는 거지. 5G가 됐든 뭐가 됐든 테마의 기준에서의 변동성의 흐름이 됐잖아요. 결론적으로 수급 범위는 제한적인데 좋게 표현하면 손바뀜인데 뭐 이런 종목이 다시 이러한 변동성이 나올 수 있어요. 이게 이제 뭐 사실상 예를 들면 KMW 같은 경우 그런 흐름이 되죠. 작년에 사실 주가 흐름이 권리락 이후에 쭉 뻗어서 진행되는 뭐 수급에 대한 부분도 긍정적인 것도 없이 그냥 뭐 막연하게 막 올라가 그냥 계속 뭐 이런 흐름으로 에이스테크도 연동될 수는 있습니다만 그건 좀 막연하죠. 그러면 나중에 돼서 IT 전체적으로 IT 대형주들이 큰 흐름이 나오면 뭐 그때 돼서 그렇게 해서 2,600 넘기고 IT 장비 부품 소재 쪽도 탄력을 받을 수 있는 흐름. 이 8월달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죠. IT에서도. 뭐 그렇게 되면 그때 뭐 다시 들여다보더라도 지금은 IT 대형주 쪽으로 이동. 그 기준으로 설정을 해드립니다. 남아토건 마찬가지로 이제 방안의 기준하고는 안 맞아요. 거래량 부분이 이거 어떻게 거래량 거래대금 어떻게 할 거예요? 정리. SK 이노베이션도 양쪽 다 볼 수 있죠. 정유화학 쪽 그다음에 2차 전지 쪽 싹 다 볼 수 있잖아요. 그 부분을 LG화학으로 묶어서 봅니다. LG화학으로 이동. 진 매트릭스의 경우 의약품 쪽을 우리가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30% 그리고 차익 실현 전량하고 나서 시젠의 30% 차익 실현 전량하고 나서 마지막 자락 이제 지금 갖고 있는 게 신풍제약. 아유 좋아요. 쭉쭉 당겨요. 신풍제약 쪽에 거래량 지금 제한적인 상태에서 오늘 눌려 있습니다만 바닥 대비 잘 돌리고 있고요. 그쪽에 20% 제넥신이 10%예요. 마지막 이제 기준이 될 것 같아요. 아 한진칼 좋습니다. 한진칼 거래량이 조금만 더 살아나주면 좋을 것 같은데 거래량 조금만 더 실려주고 8만 원까지는 뭐 가볍게 들어 올려야죠. 거래량 없이 9만 원까지는. 아유 좋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신풍제약 제넥신 쪽의 기준을 잡아서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 현재 기준에서 진 매트릭스는 정리. 그러니까 뭐 의약품 쪽에 대해서 추후에 흐름은 스윙으로 전환할 거예요. 지금 9월까지는 주력 30% 기준. 다만 이제 주력이어도 한 종목의 30%를 이제 안 갖고 가죠. 최대 이제 20% 신풍제약 쥐고 있는 거고. 앞으로는 그조차도 이제 스윙으로 전환할 겁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더더욱 강세를 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의약품 또 코로나19 관련된 그 종목군 전부 테마주 기준에서 그다음에 코롱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도 뭐 코롱 그룹사고 대주 지분이 높고 다 좋습니다. 근데 결론은 뭐예요? 거래 대금이 안 나와요. 1600만 주 터질 때 저럴 때 하루 뭐 들여다보면 모를까. 저럴 때에도 거래 대금 800억 분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1000억 넘길 때 이럴 때 주봉 기준이죠. 그러니까 일본 기준에서 1000억 넘길 때 저럴 때 한 번씩 놓고 보는 정도 수준. 그거 이외에는 없어요. 거래 대금 없는데 계속 가져갈 이유 없습니다. 정리. 정리. 그리고 나머지 다 마찬가지예요. 솔리드 같은 경우에 5,584억인데 대주 지분 12%예요. 대주주의 지분도 없는 종목을 왜 들여다봐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어찌됐건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1,000억 이상이 터져줬을 때 솔리드도 움직임이 나왔죠. 그게 이제 8월, 9월이 된단 말이에요. 8월, 9월도 아니네요. 8월. 이때 이제 뭐 솔리드가 됐든 뭐 에스테크가 됐든 뭐 이런 종목군들의 흐름이었고 지금의 기준은 아니라는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 거래대금 터질 때만 한 번씩 들여다보는 쪽으로. 그 다음에 LG화학 쪽으로 이노베이션이나 에코프로 BM을 옮겨가시는 전략 설정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제일바이오 마찬가지 정리. 제일바이오 정리. 거래대금이 없잖아요. 이거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안랩 정리. 뭐 추세적으로 이제 뭐 대선 테마주 이렇게 놓고 보시더라도 방안에 우리 방안에서는 그렇게 진행을 안 합니다. 우리 방안에서는 그렇게 진행을 안 해요. 만에 하나라도 뭐 예를 들어서 금융당국에서 대선 테마주의 비이성적인 변동에 대해서 들여다보겠다. 그럼 어떻게 될까? 난리 납니다.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리. RF텍 같은 경우에도 우리도 들여다보고 있어요. RF텍의 경우는 RF텍 우리도 들여다보고 있고 이게 이제 10,000원이 이탈될 때에도 이제 들여다보고 돌려질 때 흐름 다 보고 있었는데 결국은 두들겨 맞은 상태죠. 우리도. 근데 이 종목도 사실은 그 기간 세일즈는 잘 돼 있어요. 제이슨 코스메틱인가요? 대주주가. 그러니까 기간 세일즈 잘 해놓고 재료 요인도 만들어 놓고 뭐 딱 눈에 보이는 이제 세일즈 종목인데 시장이 뭐 연동되지 못하고 뒷받침되지 못하다 보니 그러니까 개인들에게 일부 물량이 넘겨졌지만 전환 물량 블록들이 잘 이루어졌거든요. 어찌됐건 뭐 다 떠나서 현재 기준은 좀 버겁습니다. 우리도 상황 봐서는 좀 이동을 할 거예요. 이동을 할 건데 일단 우리 쪽도 이제 문자 사인 나갈 겁니다. 지금으로서는 이제 장비품 소재들 꽉 묶어놓고만 있는데 그때 이제 같이 움직이셔도 돼요. 문자 단문 문자 사인에 그렇게 기준을 설정하셔도 되겠고. LG전자 오늘 1% 눌리고 있어요. 1.18 눌리고 있는 거예요. 100원 밀렸어요. 200원 밀렸어요. 300원 밀렸어요. 의미 하나도 없어요. 1.18 밀리고 있어요. 1.07 밀리고 있어요. 유지. 나머지 어지간한 IT 장비품 소재들 아까 말씀드린 종목군들 정리해서 LG전자 쪽으로 압축. 코리아나 정리. 코리아나 이제 화장품인데 화학으로 분류가 되나요? 그죠? 화장품이면 화학, LG화학으로 이동. 네페스 정리. 네페스 정리해서 IT 대형주로. 카카오 정리해서 카카오의 기준은 넷마블로 이동. 넥슨GT 조금 전에 이제 말씀드렸는데 넥슨GT 거래량 없죠. 정리. 얘도 넷마블로 이동. KPM테크 정리. 네? 정리하셔서 이 종목도 현금을 가지고 가시든가 아니면은 IT 자동차가 지금 없으신 것 같아요. 자동차. 그리고 대아TI 정리. 네. 대아TI 정리. 그렇게 해서 주력으로 다 옮기세요. 다 정리의 기준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호텔신라 뭐 우선순위 다른 쪽 정리하시고 나서 호텔신라도 정리. 호텔신라 같은 경우가 이제 그 정책의 정부의 그 기준에 많이 이제 좀 왔다 갔다 했죠. 무슨 얘기냐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 정부에서 굉장히 밉살을 받았죠. 밉살도 받고 꼭 밉살을 떠나서
하나그룹이 대단한 그룹이에요. 따지고 보면 하나그룹이 뭐 어찌됐건 간에 무슨 이유에서건 간에 면세점 사업을 따냈죠. 결국은 이제 반납했는데 그게 또 신의 한 수가 됐어요. 코로나19가 터지기 전에 반납을 했는데 그게 신의 한 수가 됐고, 어찌됐건 그 호텔 신라 같은 경우에 지금 수급이 어때요? 부정적이죠. 부담스럽죠. 여기서 이제 위로 튀고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소형주가 아니기 때문에 거래가 터져야 됩니다. 확인하고 대처해도 늦지 않아요. 일단은 정리하시는데 우선순위는 조금 있다가 삼성전기 유지 비중 확대, 그 다음에 하나솔루션 유지 말씀을 드렸고, 진원생명과학 정리 신풍제약 유지하면서 15만원 16만원 기준을 설정해서 매매 전략 잡아드릴 거예요. 사원 정리 거래대금이 안 돼요. 동국제강 정리 철강주 지금 안 들어갑니다. 동국제강 정리, 고려산업 정리. 철강주는요, 대세 상승 랠리에 맨 끝자락에 움직여요. 일반적으로 시장 수익률을 넘기는데 시장 수익률만 넘기고 실제 수익은 대세하락 끝나고 기준이 잡힙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고려산업 정리, 대원제약 정리, 대주산업 정리, 현대차 유지, 삼성전자 유지. 지금 시간이 21분이라 파일이 안 올라가요. 더 녹화를 하면. 그렇게 하시고 나머지 부분은 방안의 전략 부분 영상, 또 장중 라이브 방송 참여, 문자 매매 사인 확인해서 대처하시면 되겠습니다.